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세기 전반, 즉 1901년부터 1950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 세계 1, 2차 대전, 식민지에서의 독립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며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오는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한일이정서, 한일 1차 협약,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맺어지며 국권이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가 일제식민지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한일이정서는 러일전쟁 때 조선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자 일본이 황성을 점령하여 한국을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조약이고, 한일 1차 협약은 일본이 추천한 일본인 고문과 외국인 고문에게 재정과 외교에 관한 모든 문제를 물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강제조약이고, 을사조약은 한일 2차 협약이라고도 하는데,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 원을 국민들이 갚고자 한 운동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고종은 을사조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 제국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조약을 파기하기 위하여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호머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한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일본은 을사조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1908년 고종은 강제로 퇴위되고 한일신협약을 맺습니다. 한일신협약은 제2을사조약, 한일 3차 협약,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불리며 내용은 7개의 조약을 제시하며 일본인에 의한 차관 정치를 행하며 한국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는 이완용이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한일병합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 국권을 일본에 넘기게 됩니다. 이를 경술국치라 하고 우리는 8월 29일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한 5명의 매국노를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이 있습니다. 이 중 이완용은 을사조약, 기후각서, 한일 3차 조약, 한일병합조약을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악의 매국노입니다. 1909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한 후 청과 우리나라의 국경을 두만강으로 정하며 간도를 청의 소유로 인정한 간도협약이 맺어졌으며, 안중근이 조선 통감부의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1923년에는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936년에는 김일성의 주도로 동북항일연군 내 사회주의 사상의 한인들로 조직된 무장단체인 조선광복회가 결성이 되어 항일운동을 하였습니다. 1940년에는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을 강화하며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창씨개명을 실시하였고, 중국 충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이 결성되고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취임합니다. 1942년에는 일제가 한글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인 조선어학회의 회원 및 관련 인물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재판에 회부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는데, 광복 후 이 단체에서 연구한 원고가 발견되며 추후 한글 대사전이 출판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8.15 광복을 맞게 되고 1948년에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로 신해혁명이 일어나며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선포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다가 공산당이 승리하며 현재의 중국인민공화국이 성립됩니다. 1911년 순원은 삼민주의를 제창하며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1912년에 중화민국을 성립시켰는데 중국사 최초로 공화국을 수립한 혁명이라서 공화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면서 독재 정치를 펼치게 되고 그의 사후 군벌이 활거하게 됩니다. 1919년에는 위안스카이가 수락한 일본에 의한 21개조 요구의 무효화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베이징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그에 협력하는 군벌을 비난하는 시위가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오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3.1운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과 반군벌 운동을 통하여 주권 회복과 근대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1년에는 마오쩌둥 등의 주도로 공산당이 수립되었습니다. 순원은 오사운동 이후 국민당을 개조하고 소련 및 공산당과 연합함으로써 중국인민들의 오랜 염원인 주권의 확립, 군벌 타도, 민족의 통일, 즉 국민혁명의 과업을 완수하고자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을 하고 위안스카이의 군벌을 타도하는 북벌을 하게 됩니다. 1925년 순원 사망 이후 1927년에 장제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당 정부를 장악하며 난징 정부를 세우고 공산당을 배척하며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이후 장제스는 공산당을 섬멸하기 위해 공격을 하였으며 중국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370일에 거쳐 12,500km의 거리를 걸어서 예난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대서천 또는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패주였지만 중국 전역에 걸쳐 홍군의 이념을 알리고 중요 핵심 지도자급 인물들이 생존했으며 홍군의 전략, 전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었기에 중국 공산당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정을 통해 홍군의 전략인 게릴라전 유격전이 발전했고 마오쩌둥이 핵심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중지하고 제2차 국공합작을 하게 됩니다. 1946년에 2차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대만을 제외한 대다수의 영토를 공산당이 차지하게 되고 1949년 마오쩌둥이 중국인민공화국을 창설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은 조선의 독점적 영향력을 얻으려 하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해주는 대신 한반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한반도 이북은 러시아가, 이남은 일본이 분할 통치하는 역제안을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며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930년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철학은 간디가 만들었으며 사티아그라하라고 불리고 이 이론은 미국의 민권운동 기간 동안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제임스 베벨의 캠페인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는 넬슨 만델라의 투쟁과 기타 많은 사회정예 및 유사한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1931년 일본 제국 육군의 주력 부대 중 하나였던 관동군을 이용해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고 1932년 3월 1일 일본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다가 퇴위한 선통제를 황제로 내세워 만주국을 세웁니다.
일본 제국에 철저히 종속된 괴뢰 국가였던 만주국은 1945년 8월 18일 붕괴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라비아 주변의 아랍권이 결성하여 아랍연맹이라는 지역기구를 결성합니다. 이집트 왕국, 이라크 왕국, 트란스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공화국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결성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며 1946년에는 필리핀, 1947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되며 아랍의 맹주인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으며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1907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형성하였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1914년에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식민지 확장의 신제국주의 때문이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7월 위기가 시작되었고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강대국끼리 전쟁을 시작했고 오스만 트루크가 참전하여 이 분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연합군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세르비아, 벨기에, 미국, 포르투갈, 중화민국, 그리스, 루마니아 등이 참전하였고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투르크, 불가리아 등이 참전하였으며 삼국동맹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는 삼국협상편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고 유럽, 중동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였고 독일과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들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게 넘어갔습니다. 1917년 러시아 제국에서는 러일 전쟁 패배 이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의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게 됩니다. 1919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이 패배한 동맹국과 관련하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며 전후 상황을 정리하게 되고 1920년에는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업무가 국제연합에 승계되며 해체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만들며 총리가 되며 집권하게 됩니다. 파시즘이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극복한 제3의 위치를 표방하며 군국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민족의 결속과 생존권의 확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중주의적 사상 혹은 그러한 지배체제를 말합니다. 1923년에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하고 현재의 터키 공화국이 창설됩니다. 1929년에는 세계 경제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공황은 192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말합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세계를 강타한 경제 침체 현상이었으며 금융시장의 혼란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일어나 당시 서구 자본주의 사회체계를 뒤흔들었습니다. 1933년에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하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 하였고 1934년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1차 대전 종전 이후 국제연맹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다수의 국민국가로 분할하여 중유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히틀러는 이를 역이용하여 독일 민족의 자결과 독일인의 생활공간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1938년 3월 독일계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은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인 거주자 다수 지역인 주데텔란트 할양을 요구하며 양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자 1938년 9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또 다른 세계대전의 발발을 피하고자 뮌헨 회담을 열어 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이 주데텔란트를 합병하도록 승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독일과 이탈리아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각각 오스트리아,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며 영토 확장을 시도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삼국 동맹을 맺은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의 연합국의 전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며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이 1945년에 항복을 하며 전쟁이 종결됩니다. 1945년 2월에는 독일의 항복 이후 미, 영, 소 정상이 얄타 회담을 통해 독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하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일본 제국은 패망하게 되고 연합국은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한국 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국제연맹이 없어지고 국제연합인 유엔이 생기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1947년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을 재건하고 미국 경제를 복귀시키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해 원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마셜 플랜입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부흥 계획에 따라 1947년 7월부터 4년간 당시 총 130억 달러에 해당되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었고 원조가 끝난 후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그 후 20년간 서유럽 국가들은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같은 해에 폴란드에서 소련과 동구권 9개국 공산당이 참가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당의 국제조직인 코민포름을 창설합니다. 참가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알바니아, 동독 체코슬로바키아의 9개국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반공, 제국주의 체제와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경험정보 교환, 활동의 조정을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32개 회원국들은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를 창설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세기 전반기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쳐 현재의 세계 정세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세기 후반기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